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우리 지구의 3분의 2는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없이 넓고 깊은 바다가 멀리서 보면 깨끗하게 보이지만 조금만 가까이서 살펴보면 많은 쓰레기와 오염물질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오늘은 해양 환경을 망가뜨리는 해양 쓰레기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해양 쓰레기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부터 정리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양 쓰레기, 그러니까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를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이 해양 쓰레기는 사람이 살면서 만들어낸 부산물 중에서 바다로 들어가서 못 쓰게 된 것들을 모두 이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는 우리가 연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해안 쓰레기를 비롯해서 그 바닷물에 떠다니는 부유 쓰레기, 또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은 침적 쓰레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대부분의 쓰레기는 바다와 이어지는 하천을 통해서 유입이 되고요. 또 장마나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수많은 쓰레기들이 바다로 또 이동하게 되고 또 선박에서 버려지는 쓰레기가 상당 부분 또 차지한다고 합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활동이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있고 또 이 쓰레기들이 바다로 유입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바다 쓰레기가 유독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 사실 좀 비교적 최근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해양 쓰레기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확 나타나게 된 거죠? 네, 이 막연히 바다가 뭐 깨끗하다 또 혹은 이제 우리가 깨끗하게 보인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이지 사실 인류가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게 된 거는 굉장히 좀 오래됐습니다. 옛날에는 이 배를 타고 육지를 떠나면 배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바다에 버렸는데요. 하지만 세계화에 따른 잦은 장거리 이동이 선박 운영이 이제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선박 안에 쓰레기 배출량도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육지에서 만들어진 쓰레기도 바다에 버린다 이런 경우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바다에 쓰레기가 많아진 겁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버리는 쓰레기의 종류도 달라졌는데요. 특히 잘 썩지 않고 분해도 잘 안 되는 플라스틱 등이 바다에 쉽게 버려지면서 해양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은 물결을 타고 떠돌다가 해류의 흐름에 떠밀려서 특정 지역에 몰린다 이러는 현상도 요즘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1997년 미국의 한 요트 선수가 북태평양 한가운데서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를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마치 플라스틱 건더기가 떠 있는 수프 같다 이렇게 바다를 보고 설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이 북태평양 지역의 거대한 쓰레기 밀집 지역이 적어도 한 3군데 정도 있을 것으로 이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원래 쓰레기들은 시간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썩어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다로 들어간 해양 쓰레기가 얼마나 많길래 섬을 이룰 정도로 이렇게 많은 거죠? 네, 그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그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한 3개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 네. 하나의 크기는 우리나라의 6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바다에 있다. 이런 것들이 좀 감이 올 텐데요. 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조사를 살펴보면요. 2010년 한 해 동안 바다로 흘러 들어간 플라스틱 쓰레기가 최대 1,200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해양 쓰레기의 양이 늘어난다면 2025년까지 바다로 버려질 해양 쓰레기의 총량이 1억 5천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과거에 버렸던 해양 쓰레기들이 종이류와 같은 굉장히 작은 쓰레기들이었다면 최근에 들어와서는 앞서 말했던 잘 썩지 않는 플라스틱류의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지난 2002년 해양수산부가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요. 국내에 있는 해양 쓰레기 중에서 썩어서 없어지는데 종이는 한 2년에서 5년 걸린다. 담배 필터는 한 10년에서 12년. 일회용 종이컵이 20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문제는 이 플라스틱 용기가 한 100년 이상 걸리고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5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야 국내 이제 해양에서 썩어 없어진다 이런 조사도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썩지 않고 바다에 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해양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점인데요. 바다 제비나 갈매기 등 이 바다새 10마리 중에 9마리의 배 안에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득 들어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960년대에는 전체 바다새의 한 5%에서만 배 안에 플라스틱이 들어있다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요. 50년 만에 굉장히 크게 수치가 늘어난 거죠.
연구진들이 2050년이 되면 사실상 모든 바다새 뱃속에는 플라스틱 조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할 정도인데요. 바다 위를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채집하는 이 바다새들에게 햇빛을 받아서 반짝거리는 플라스틱이 생선 알처럼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먹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화장품이나 치약 등에 사용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아주 작은 알갱이 형태로 생겨 있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 유해 물질이나 중금속들을 좀 흡수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해양 생물 체내들을 옮겨 다니다 보면 먹이사슬의 꼭대기인 인간에게까지 다시 그 미세 플라스틱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피스가 공개한 해산물 속 플라스틱이라는 보고서를 보면요. 유해 물질을 흡수한 미세 플라스틱이 심할 경우에는 이 인체에 들어와서 죽음을 이르게 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미세 플라스틱에 관해서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외적으로 화장품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이런 대안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좀 궁금한 게 플라스틱이 이렇게 물 위에 뜨는 쓰레기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바닷속에 가라앉아서 또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해결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뭐 지상의 토양 역시 뭐 한 번 썩고 나면 사실 다시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뭐 쓰레기나 오염 물질이 함께 바다로 들어가게 되면 해양에 있는 토양도 상당 부분 오염돼서 자연 회복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 선진국에서는 오염된 토양을 육지로 뽑아 올려서 세척을 한 뒤에 다시 바다에 넣는 방식, 해양 토양 정화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역시 그동안 오염된 해양 퇴적물을 정화해서 재사용하기 위해 기존 육상 토양 정화 시스템을 활용을 했는데요. 이 진흙처럼 이 물이 많이 함유된 해양 퇴적물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스템에서 효율이 크게 떨어져서 사실 아주 자주 사용되고 있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최근 해양 퇴적물의 최적화된 정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해서 좀 활용도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모듈 형식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곳에서 해양 퇴적물을 정화할 수 있게 됐고요. 크게 3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 시스템이 정화를 하는데 먼저 바다에서 퍼낸 퇴적물이 지름 10mm 이하의 퇴적물만 골라내고요. 자석으로 중금속을 또 한 번 걸러냅니다. 여기서 남은 퇴적물 중 7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 입자는 유기물을 제거하는 고도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또 2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 입자는 초미세 기포를 이용해서 또 한 번 씻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오염된 해양 퇴적물 내에 굴이나 아연, 카드뮴 등 중금속이 최대 60%까지 제거됐고 유기물 제거율도 82%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정화된 해양 퇴적물을 다시 바다에 넣어서 바다 생태계를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요. 벽돌이나 집안 매립재 등으로 만들어서 재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이 해양 퇴적물 정화 시스템이 다양한 환경 시장에 쉽게 적용을 할 수 있는 만큼 최소 8천억 원 가량이 되는 해외 환경 시장에 진출해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해양 쓰레기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국제적인 대비책이라든지 해결 방법 등이 있는 겁니까? 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각국에서 우선은 가장 기초적인 미세 플라스틱 사용 금지 법안들을 좀 통과시키고 있고요. 해양 쓰레기에 대한 규제 역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상하원 의원들의 이 만장일치로 미세 플라스틱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고요. 스웨덴도 2018년 1월부터는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고, 영국과 대만도 사용 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 파악조차 부족한 상황인데 해양수산부가 지난해부터 미세 플라스틱의 환경 영향에 관련된 연구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그 결과가 2018년 정도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제14차 유엔 지속가능 개발 목표 이행을 위해서 2025년까지는 해양 오염을 예방하고 또 모든 종류의 오염 물질을 감축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관련 규정을 만들고 대체제나 이런 어떤 대책에 관련된 준비도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쓰기 편해서 만들었고 또 쉽게 버렸던 쓰레기들이 결국 인간에게 다시 피해로 돌아오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앞서 말했던 대로 우리나라도 해양 쓰레기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